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문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죠. 네.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와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 계획권이에요. 광역 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럼 광역 계획권이 이거죠. 광역 계획권은 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도시죠. 서울,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연천군.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다 라고 하게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치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이렇게 이 기본 틀이에요. 항상 이 기본 틀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광역계획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죠.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 자, 이렇게 지정되면은 파주, 연천을 묶어도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잖아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장군수, 즉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은 시장군수, 관계된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경기도지사로부터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관계되는 시장군수, 즉 파주시장과 연천군수와 협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지사하고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할 경우 도지사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런 원리에 대한 기본틀을 늘 이해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미주거점, 공간구조,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의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 간헐교에 걸치는 지하철, 철도, 운하 등이 광역시설이잖아. 또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그죠? 종합운동장, 항만시설, 이런 것도 광역시설입니다.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 내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면서 1번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입니다. 공간구조와 도시기능의 상호연계, 환경보전, 그리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입니다. 지정 목적. 이 지정 목적, 읽어보면은 기억날 정도는 반복해서 3번 반복하고 같이 진행할까요? 네. 그래서 1번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이네요.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광역계획은 시군, 시도 두 개성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도이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광역계획은 시도이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3번.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관계되는 시도이사, 시장, 군수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여보세요.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상식으로 이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서울시장, 파주시장, 연천군수,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역계획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죠.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하면은 그 광역계획 지정을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의심지, 통지, 통보, 의심지통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3번 봐요.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부터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나중에 거쳐야 되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틀렸고요. 4번.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 당연하죠.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단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번. 광역계획은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광역계획이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도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OX로 판단하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판단이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릴 확률이 있으니까 체크해 뒀다가 가끔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국토교급상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제가 예를 들은 그대로죠.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된 경우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할시도에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틀렸죠? 광역계획권은 시도에 걸쳐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2번. 관할시도에서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광역계획은 지정으로부터 3년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정확합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네. 1번이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 2번은 맞고 틀린 걸 찾는 거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3번. 위 2번의 경우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시 없으면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확하죠? 네. 4번. 관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공동이나 단독으로 그렇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공동 수립을 못 하잖아. 그래서 상급층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조정에 관련된 내용 4번, 5번도 정확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4번하고 5번을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주시죠. 네, 여러분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관계되는 시도지사, 여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수립관계 원칙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공동수립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네, 시도지사는 상급청인 국토교통부에 조정,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홧김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하도록 협의를 권고할 수 있죠. 협의 권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구순원, 국토교통장관과 도지사에게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고 그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도시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함께 보존하고 광역시설, 그죠? 항만,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등 광역시설을 최소로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죠. 오케이. 2번은 뭐죠?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이잖아요.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네, 3번도 맞게 됩니다. 4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자,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순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렇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에게 청취를 찾는 뭐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게 됩니다. 네. 자, 1번, 2번 문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스피드 있게 문제를 읽고 있죠. 4번. 국토교육법상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관계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상위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4번,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5번.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네, 고개를 들어봅니다. 고개 드시고요. 오케이.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가 몇 단계를 거쳐서 수립이 이루어지죠?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하죠?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하죠.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두 번째가 뭐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물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이 뭐죠?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즉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광역계획은 일단은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하나의 그 개발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행정계획 수립 단위로 묶어줬기 때문에 지역 범위가 넓어요. 그 넓은 지역에 인구, 산업, 교통, 환경, 토지용, 주택, 복지, 교육 여건을 조사 측량하려면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서 행정계획, 장기적인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기초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정보체계를 구축하라는 거지. 구축하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몇 년마다?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뿐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공청을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광역계획은 시도에 거치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죠.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 구역일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야죠. 그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때 국토교통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승인 전에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장 등과 승인 전 사전 협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 및 심의는 승인 절차는 승인 절차. 그러면은 수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승인받기 위해서 승인할 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승인권자 또 승인하게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승인을 신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도지사도 광역계획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은
광역구역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과 사전 협의하고 또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즉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거죠. 문제 볼까요? 네. 5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수립 절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옳은 것. 1번. 광역계획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틀렸죠?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2번. 위 1번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합니다. 3번.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는 거.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시조사는 의무 규정이니까, 의무 사항이니까. 틀렸죠?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맞잖아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갖다 틀렸잖아.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지문 중요하잖아. 본래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그죠?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본래 여러분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라. 근데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했지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5번 같은 지문은 몰랐으면 중요 표시하시고 가끔 체킹을 하셔서 그 기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역계획권하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너무 많은 문제를 푼 느낌이에요. 네, 다음 다다익 선이라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네, 약간의 한두 개 중복된 지문이 보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무엇을 공부했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그죠? 도시 또는 군 관할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도시와 군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그죠?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이니까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시장이. 군은 군수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특징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오직 도시는 관할시장이, 군직은 관할 군수가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생략될 수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라든지 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등을 공부한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1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에 관련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인글링해서
기출 지목도 되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어요. 시장구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문제 풀었던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는 게 특징이죠. 우리 국토교육부에서는 대표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게 하잖아요. 정답은 이제 5년은 5년이니까 3번이 정답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불러줘요. 잠깐만. 한번 불러줘요 라고 하면 화면을 봐야 되는데 막 찾아보려고 하죠. 그렇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되옵니다. 보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성이 없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원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수립 절차나 승인 절차가 매우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잖아요. 기초조사하죠. 두 번째 뭐하죠? 공청회 개최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나올 때마다 필기하는데 나올 때마다 못 외운 사람이 있어.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이제. 필기는 이제 그만. 만날 적어도 뭐 할 건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물론 적으면서 암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하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과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잖아. 차이가 이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할 때는 기초조사할 때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의 두 가지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무엇을 포함시키죠?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 또 하나가 뭐죠? 재해 취약성 분석이죠. 이 두 가지를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돼.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를 했거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5년 내에 한번 했다면 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 그런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죠. 네. 자, 1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2번 문제 볼까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육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만요. 학습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개념을 잡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학문은.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는 관할 시장이, 군은 관할 군수가 수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죠?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광역시는 6대 광역시장, 6대 광역시장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외울 일이 아니잖아 보니까. 왜 이걸 쪽지 적어서 외우냐고. 암기 카드를 만드냐고. 특징이 있어, 특징이. 예외가 없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고 잠시 뒤에 하게 될 도시권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없어. 오직 이들이 도시권 기본계획 수립해요. 특징이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계속 국토교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쏘긴다고. 그 다음에 누가 수립한 거 있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누구의 승인을 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나오면은 예외 없음. 도시는 관할 시장이,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그렇게 기억합시다.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틀렸구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절차는 똑같아요. 수립 절차하고 변경 절차는 같다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부터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이를 반영합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 정답이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틀렸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5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아니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여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재밌죠? 다음 3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 맞죠? 이거. 그죠? 이런 거.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어떤 도시나 군이 10년, 20년쯤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건지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1번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1번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번이 이거죠.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충청남도 계룡시는 군사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10년 이후에도 군사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만 가지게 될지 교육문화의 도시로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병행하게 될지 어떤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건지 그 도시와 군이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그 다음에 공간구조잖아. 공간구조. 그죠? 여기가 서울이면은 주거공간을 서울의 어느 위치에 주거공간을 배치하고 산업단지는 어느 위치에 배치하고
첨단 산업단지는 어디에 배치하고, 업무 시설은 어디에 배치하고, 금융단지는 어디에 조성하고, 유통단지는 어디에 조성하고, 공간구조, 샤워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맞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장기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이잖아. 3번이 낯설지 않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사에 관한 계획은 장기적인 것입니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겁니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잖아. 어디에서 본 듯 하죠. 동남 3번은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요사 그리고 공채 개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인데 기초요사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요사하고 공채 개최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공채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정확한데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잖아. 토지 적성 평가하고 환경적 검토가 아니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죠.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죠. 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잖아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다. 틀리잖아요. 수립 절차하고 변경 절차는 항상 같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수립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 변경할 때도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아니한다. 틀렸죠?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5번 지문 읽을 때 틀리신 분은 발표하시고 다시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게 돼 있다고, 지문을.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이것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책 보지 않고 딱 듣고 OX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죠. 지금 문제풀이 녹화를 하는 지금 시점이 5월 두 번째 주예요.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잖아. 그죠? 네. 도서관 한 9시 문 열 때 가셔서 도시락 가지고 가셔요. 도시락 가지고. 그래야 점심으로 식당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커피도 마시고 들어오고 하면은 오후를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다 알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셔서 도시락으로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오전 내내 앉아 있으면 안 돼. 1시간 정도 한 50분 하시고 나와서 이 푸른 실록도 좀 보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그죠? 네.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여유와 휴식을 즐기면서 하루에 도서관에 가셔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한 8시간 이상 꾸준히 확보를 시험 때까지 하셔야 되겠죠. 네. 1년에 한 30만 명 이상이 지금 원서를 접수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3만 명 내외의 합격을 하고 있으니까 10명 중에 1명이 붙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여러분만 대학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게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를 수험 준비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다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붙는다니까요. 3만 명 내외가. 10명 중에 9명은 헌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치열합니다. 잘 계획하시고, 네,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워서 좋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라이센스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세무사처럼, 그죠? 감정평가사처럼, 회계사처럼,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에 익숙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조직의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이 전문 지식이 이제 여러분의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배운 내용으로 전문가로서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성립하고 계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볼까요? 4번. 네, 했고 5번 문제 보셔야 되죠. 5번.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잠깐 한번 봅시다. 문제 풀기 전에 광역 도시 계획이죠. 밑에 무엇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 그 중에서 앞 시간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풀었고, 이번 시간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문제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무엇을 공부했죠? 내용이죠, 내용. 몇 개가 있죠? 6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내용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하죠? 입안권자. 입안권자. 잠깐.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를 수립하는 행정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 단위로 입안돼요. 그래서 도시는 관할 시장이 입안하고 군직은 군수가 입안하는 겁니다. 아니어도 되잖아. 누가 입안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함이 원칙인데 인접시군 관할구역,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하면서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 다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정할 수 있잖아, 협의해서.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그죠?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장이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잖아. 그리고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하는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잖아. 입안권자. 그 다음에 입안 절차를 배웠죠. 입안 절차. 기술사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결정권자. 입안된 도시군 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당구소의 신청에 시당구소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당구소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시당구소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당구소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결정 절차,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것을 공부한 거예요. 문제 확인을 할까요? 1번. 국토교통부상 주민은 비행정이죠.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경우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틀렸잖아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고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안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입안 및 결정한 데 드는 비용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입안이 제한되면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많이 틀리죠. 지금 틀리신 분, 지금 읽을 때 정확하게 판단 못 하신 분 중요표시 하시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좀 가끔 오셔서 확인하셔야 될걸요. 그냥 문제 줄줄줄 읽고 몇 개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30만 명 중에서 3만 등 상위 10%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에서 학급에서 10% 이내에 드신 분 많지는 않잖아요. 수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중에서 한 10%만 들었을 거예요.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됩니다. 정답이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으려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가 아니고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자는 제안일로부터 그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4번.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해당한다. 저 눈 보시고 고기 드세요. 고기 드시고 저 눈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대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을 제한해달라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 자, 같이 읽어요.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네.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도 위반 제한 대상이 됩니다. 5번.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문은 임의적 사항이잖아요. 자문이 강제기구 아니거든. 강행기구 아니거든. 그래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자, 제한된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관련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실 것. 네, 잠시 휴식 후에 2번 문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